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증시도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일 또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쭉쭉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게 또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SK하이닉스 낸드 인수 승인. 그러니까 호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LG전자 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지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배용준, 정우성, 이정재,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잭팟을 거뒀다고 합니다. 어디에 투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강하게 말하는 리포트가 있는데요. 이 주식은 지금 바로 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가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또 한번 재밌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세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어젯밤 뉴스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사용 승인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 부분은 뉴스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빠르면 어제 저녁에 이러한 승인 신청이 나올 수 있다, 그러한 기사가 나왔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용 승인이 나오면서 다우존스, S&P 그리고 나스닥 전부 다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제 뉴스랑은 조금 다른 게 있었습니다. FDA는 이날 화이자가 제조한 항바이러스 알약 팍스로비드를 가정용으로 긴급 사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봤던 머크 치료제는 빠져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마도 머크 치료제의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이자에서 제조한 항바이러스 알약 팍스로비드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미크론 퇴치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현재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중국 SK하이닉스 미국 인텔 낸드 인수 승인. 자, 오랫동안 기다렸던 뉴스입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SK하이닉스의 미국 반도체사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인수에 필요한 경쟁 당국의 심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인수를 위한 실무 절차만 남겨두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등 중국의 심사 승인이 불발이 되거나 혹은 좀 시간을 끌면서 장기간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러한 관측도 있었으나 결과는 깔끔하게 통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미국은 인텔이 자국의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를, 중국은 인텔이 보였던 다롄 공장에 SK하이닉스가 투자를 계속하게 되는 실리를 얻는 윈윈 효과로 적기에 승인됐다, 이러한 분석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충분히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보합세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랜드 인수 승인 대형 호재에도 하이닉스 주가 보합세. 왜?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오늘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렇게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증권가 호평과는 달리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위한 최종 승인을 받아 호재로 인식이 되었지만 20일 개장 이후 주가는 보합 수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호재로 봤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호재를 받는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를 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쏟아냈는데 이 가운데 중국 승인 소식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는 분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목표가를 쭉쭉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금융투자 원래 13만원이었는데 16만 3천원으로, 상상인 증권 12만 7천원이었는데 15만원으로, 하이투자증권은 12만 5천원이었는데 15만 5천원으로 평균 15만원 이상으로 목표가를 큰 폭으로 올려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이렇게 호평을 한 이유는 SK하이닉스가 이번 인수를 통해 약점으로 지적받아온 낸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려 요소 중 하나인 높은 인수대금도 오히려 회사의 수익성 위주 경영 기조를 지지해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가는 증권가 호평이랑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한번 물어보니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오히려 중국 승인이 지연되거나 불발됐을 때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지 최종 승인은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주가에 선반영 그리고 킹반영, 이러한 단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어젯밤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반영, 이러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야, 진짜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다 팔아야 될까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이미 많이 오른 주가를 추가로 상승시킬 모멘텀은 메모리 실적 추정치 상승 반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가격 협상 결과가 실제로 시장 우려 대비 양호할 경우에는 실적 컨센서스 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지속적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인텔 낸드 사업 여기에는 이제 관심이 없고 실제로 실적이 우리의 걱정을 뒤로하고 좋게 나오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많은 기자분들이 방금 기사를 보시고 야, 하이닉스 진짜 많이 오른 거 맞아? 이러한 궁금증을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자분들이 하이닉스의 일봉을 딱 봤더니 최근 3개월간 무려 40%나 오르고 있습니다. 저점이 95,000원, 그리고 고점이 129,000원. 이 정도면 조금 많이 오른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조금은 부족하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상승에 대한 약간 부담감을 느끼면서 살짝 하락하는 그러한 구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설령 하이닉스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그러한 구간이 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어느 주식도 오르기만 하는 애들은 없기 때문이죠. 하물며 3달 동안 40%나 올랐다면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뉴스 때문에 살짝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번 말하는 그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다 팔아야 할까요?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거의 2달 전부터 반도체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주가가 나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리고 플러스 그때 우리가 반도체를 공부한 이유는 내년 실적이 바닥을 치고 이제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거를 예측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 오른 지금 위치는 앞으로의 실적 상승을 반영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겨울이 길지 않다, 그 부분만 반영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결국 SK하이닉스 등 삼성전자 등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좀 많이 오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야, 나는 올라갈 때도 먹고 내려갈 땐 또 기다렸다가 밑에서 또 더 사고, 이런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아마도 100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실패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기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저 기릿은 2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내년 반도체는 바닥을 칠 거고 다시 한 번 더 실적이 쭉쭉 올라가는 그러한 상승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전망이 실제로 눈에 보일 때까지, 그때가 이제 고점이 다가오는 시간이겠죠.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쭉쭉 분할 매수하면서 계속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전망이 당연히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뀔 때 그때는 또 바로바로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오래 쉬었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이제는 계속 승승장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8만전자에 탁 터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도 기분들이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무섭게 사들이는 외국인 더 오른다, 8만전자 탈환. 자, 최근 들어 삼성전자 계속 오르고 있으며 오늘 또 이렇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 상승을 견인한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한데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이미 외국인은 벌써 400억 원이나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 12월도 거의 끝나가고 있죠. 전날까지 외국인은 무려 삼성전자를 2조 3천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외국인의 코스피 전체 수매수는 2조 6천억인데 그 중에 무려 87%를 삼성전자가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이닉스랑 똑같겠죠.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만큼 그렇게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어느덧 15% 정도 그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조금은 가격 부담감이 없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시각이 똑같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당연히 정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저의 시각 말고도 다른 시각도 두루두루 보면서 여러분들의 시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오늘은 종목에 관련된 뉴스가 많네요. LG전자 6% 급등, 애플카 제조 소식에 LG 전장 사업 주목을 계속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대만에서 애플카가 생각보다 빨리 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확실히 정해진 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애플카는 언제든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구나, 이러한 시각이 반영이 되며 우리나라의 애플카에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LG전자 주가가 급등한 이유로는 애플이 꼽혔습니다.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를 제조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주요 협력사 중 하나가 바로 LG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LG전자는 지난 11월 19일에도 애플카 관련 소식으로 주가가 8%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비슷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 바로 차트를 보자면은 애플카에 관련된 기업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전자 그리고 LG노텍 이 두 개 기업 전부 다 유의미한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마도 기분들이 이걸 딱 보시면은 분명히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기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 진짜 LG전자, LG노텍 기리시랑 같이 뉴스 시간에 정말 많이 봤던 기업들인데, 그리고 저기는 또 똑같은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야, 진짜 맨날 증권사에서 싸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러한 생각이 그냥 오늘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러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몇몇 기분들은 야, 증권사 말 믿을만하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 기리슨 그게 아니라요. 그 증권사가 그러한 판단을 내렸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실적이죠, 실적. 그러니까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이 오르는 기업들은 결국 가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러니 기분들 항상 앞으로도 주식 공부를 하실 때 가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실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가가 많이 오른 애들, 이런 것들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저 기릿도 정말 많이 그랬죠. 그런데 저 기릿은 그쪽에 재능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는 족족 전부 다 실패를 하고 열심히 제가 일해서 몬 돈 전부 다 날려먹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찍히는 주식을 사고 있으면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크게 불안하지 않고 야, 이 정도면 조금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오히려 욕심까지 생기게 되죠. 그러니 기분들,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 가끔 우리가 다른 길로 셀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실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연예인이 투자한 회사가 오늘따라 뉴스 기사가 많은데요. 한번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배용준, 윤사마죠. 윤사마가 투자한 블리츠웨이 오늘 코스닥 변경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가 봤는데 피규어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피규어 전문기업 블리츠웨이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개시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피규어 전문기업 블리츠웨이와 흡수합병을 완료한 대신밸런스 제9호 스펙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변경 상장돼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공모주 할 때 공부를 했었죠. 스펙. 그 스펙이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회사랑 합병을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 기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 피규어에 관련된 기업인데, 그러면은 아마도 크리스마스나 아니면은 어린이날 이때쯤에 또 관련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의 지분은 2년 6개월, 최승원, 권혁철 이사의 지분은 1년 6개월 보호 예수가 되며, 그리고 제목에 있었던 배용준 배우는 10.5%를 들고 있는데 그 지분은 6개월간 보호 예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총 83%가 보호 예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꽤나 많이 보호 예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유통 물량이 별로 없다는 거는 이 주식이 상승할 때는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성웅 블리츠웨이 대표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과 협업이 보다 수월해졌다며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OTT 콘텐츠로 영역 확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글로벌 키덜트 및 콘텐츠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10%로 하락폭이 조금 컸네요. 다음입니다. 오징어 게임 안 부럽네. 이정재 그리고 정우성 1050억 잭팟. 456억 원의 주인공 성기훈을 배우 이정재는 굳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세운 회사가 수백억 원의 잭팟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날 매주 기립과 함께 그 시간에서 한번 공부를 했었죠. 게임업체 컴투스가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함께 설립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 이름은 아티스트 스튜디오죠. 그리고 참고로 이 회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국내 최고 배우들을 전속 아티스트로 보유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와 영화 기생충으로 국내외 영화계에 주목을 받는 박수담 등이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번 주 금요일, 당장 내일이네요. 내일 출시되는 넷플릭스 드라마 고요의 바다, 이 드라마를 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관심있게 보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아티스트 컴퍼니는 컴투스 자회사 위직 스튜디오에게 경영권을 인수당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편의점 페리오, 테크샤프란 모두 다 오른다. LG생건 36종 인상 통지. 자, 이런 뉴스는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겠죠.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내년 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LG생건의 생활용품이 가격이 오른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SK하이닉스.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 관련된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증권사에서는 호평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떠한 호평을 내렸는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금투는 23일 하이닉스에 대해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인텔랜드 사업부의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받은 게 주가에 긍정적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13에서 16만 3천 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기는 당연히 매수를 유지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인텔 랜드 사업부 매출은 2019년과 작년에 각각 5조 1천억 그리고 6조 3천억이었고 인수 대상이 아니었던 옵테인 사업을 제외하면은 5조에서 6조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이닉스의 내년 매출액은 53조 3천억 이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영업이익 추정치는 약 13조 4천억으로 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 추정치는 매출과 달리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 효과가 보수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수 합병 과정에서 초기 비용 발생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나금투는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공부했다시피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결국은 D램 업황입니다. 그런데 하나금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겨울이 맞다. 그러나 쇼패딩을 입어도 되는 영상의 기온에 가깝다며 마이크론의 실적 컨콜을 통해서 춥지 않은 겨울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SK하이닉스와 인텔 랜드 사업이 합쳐진다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 앞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야, 어떻게 하면 이 정도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좋은 주식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주식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매력 KT 2월까지 보유하면 수익률 20% 무난. 그냥 가능하다도 아니고 무난하다고 하네요. 자, 고배당주로 꼽히는 KT를 2월까지만 보유하면 수익률 20%가 무난하다. 이러한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하나금투에서 나왔는데요. 하나금투는 23일 KT에 대해서 실질 수익률이 높게 나타날 구간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45,000원을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올해 DPS 추정치를 감안시 기계적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주가 수준이라며 그리고 내년에도 높은 영업이익 그리고 DPS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KT랑 SKT랑 비교해도 KT가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이러한 의견을 말했으며 배당받고 2월까지는 보유해보라며 수익률 20%는 무난해 보이는 수익이 보장된 저평가 주식이라며 이 부분은 진짜 자신감 넘치는 부분이라고 수 있겠죠. 혹시나 SK스퀘어를 가지고 있다면은 SK스퀘어를 매도하고 KT를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도 가져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리포트 때문일까요? 결국 오늘 KT 1.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유의미한 상승은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내년 2월까지 20% 배당금 합쳐서 20%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지 물론 우리가 이걸 그냥 100% 믿고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돈은 정말 소중하고 절대 믿을 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왜 이런 생각이 나왔고 그리고 그 생각이 진짜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고 그 생각이 맞다면 충분히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서 조금은 담아가보는 그러한 전략도 충분히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분들 오늘 내일 그리고 주말 그 사이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